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2020년 3월 초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핵심 이슈들 있죠. 이 이슈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 복잡합니다. 한쪽에서는 중동 리스크라는 엄청난 공포감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AI 기술 혁신이라는 아주 강력한 기대감이 시장을 위로 끌어올리고 있죠. 이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면서 시장이 계속 출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힘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바로 지정학적 충격, 그리고 이게 불러온 에너지 위기입니다. 지금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부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직접 겨냥해서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아예 정권 교체까지 노린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중동 전체가 그야말로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바로 맞대응에 나섰는데 그 카드가 정말 강력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였어요. 이 해협이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거의 5분의 1이 지나가는 곳인데 이걸 막는다는 건 뭐랄까, 세계 경제의 대동맥을 틀어주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말 그대로 폭등했죠.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80달러를 훌쩍 넘어섰고요. 전문가들은 만약 이 봉쇄가 길어지면 100달러 가는 건 정말 시간 문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오일 쇼크랑 뭐가 다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속도입니다. 지금은 과거 1970년대보다 유가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속도가 1.5배나 더 빨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글로벌 공급망은 그때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촘촘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서 문제가 터지면 그 충격이 정말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 한국 시장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유, 화학, 항공, 운송 이런 산업들은 유가가 오르면 바로 원가가 올라가니까 수익성이 나빠지겠죠.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위기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방위 산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니까 무기 수요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K방산이 주목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또 다른 거대한 힘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지정학적 공포라는 어두운 면이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기술 혁신이라는 밝은 빛이 있거든요. 바로 이 반도체 산업의 변화 속에 시장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기술 혁신 이야기할 때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 없죠. 곧 공개될 루빈이라는 차세대 플랫폼. 이게 그냥 더 빠른 칩이 나왔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AI의 패러다임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다는 걸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의 AI를 학습 AI라고 부르는데 이건 마치 학생이 교과서를 보면서 열심히 지식을 쌓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추론 AI의 시대가 온다는 건 그동안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시험 문제를 풀고 심지어는 새로운 해결책까지 생각해내는 단계로 진화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훨씬 더 똑똑하고 쓸모있는 AI 서비스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AI 반도체 시장의 왕자는 과연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이게 가장 궁금한 질문이겠죠? 핵심 플레이어들을 좀 보죠. SK 하이닉스는 차세대 메모리인 HBM4 표준을 엔비디아랑 직접 만들면서 독보적인 위치를 지켜나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이제 AI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병목 현상이 반도체 칩이 아니라 바로 전기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결국 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력 인프라가 새로운 주인공으로 떠오르면서 변압기나 배전 설비 같은 기업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악재와 기술 혁신이라는 호재, 이 두 가지를 봤는데요. 이런 상반된 힘이 부딪히는 와중에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가 시장을 더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역설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최근에 나온 미국 제조업 지표인데요. 시장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ISM 제조 PMI 같은 지표는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보여주는 신호등 같은 건데 여전히 파란불이 켜져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준 거죠. 한마디로 미국 경제가 아직도 굉장히 튼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역설일까요? 경제가 튼튼하다는 건 좋은 소식이지만 동시에 이러면 물가가 안 잡히겠는데 하는 걱정을 불러일으키거든요. 물가가 안 잡히면 중앙은행인 연준이 굳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결국 시장이 그렇게 기다리던 금리 인하가 점점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금리가 꽤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리 투자자들도 이제 전략을 다시 짜야 할 때가 왔습니다. 특히 빚을 내서 사업을 확장하는 성장주들은 높은 이자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돈의 흐름은 어디로 갈까요? 아무래도 꾸준히 현금을 잘 버는 튼튼한 대형 우량주나 가치주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복잡한 상황들을 다 종합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섹터에 주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때일수록 어디에 기회가 있고 어디를 조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 표가 오늘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정학적 위기와 기술 혁신이라는 이 두 가지 큰 흐름이 각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딱 정리해 놓은 건데요. 보시면 방위산업이나 반도체, 전력 인프라 쪽은 긍정 신호가 켜져 있죠. 반면에 유가나 금리에 민감한 항공, 2차 전지 같은 곳은 아무래도 부담이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긍정적인 섹터는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방위산업. 이건 이제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이라는 큰 흐름을 타는 구도적인 성장 산업이 됐습니다. 둘째, 전력 인프라. AI 시대에 전기는 공기나 마찬가지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수요는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SK 하이닉스가 이끄는 AI 전용 메모리 시장이 이제 막 열리고 있고 그 혜택이 관련 장비 업체들로 퍼져나갈 겁니다. 이 세 분야가 지금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가장 확실한 투자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뭘 계속 지켜봐야 할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2026년 3월 시장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지정학적 공포가 시장을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힘과 AI 기술 혁신이라는 희망이 위로 밀어 올리려는 힘이 정말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죠. 그럼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현명한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실적이 나오는 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방산, 전력 인프라, AI 핵심 소재 같은 곳들이죠. 둘째, 시장이 공포했을 때 생기는 변동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좋은 주식을 싸게 살 기회로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동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미국 고용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핵심 지표들은 계속해서 체크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시장은 계속 흔들릴 겁니다. 중요한 건 이 흔들림을 보면서 위기다라고 생각할지 아니면 기회다라고 생각할지 바로 그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투자 결과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네, 오늘 분석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었고요.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에이전트 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